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리스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대권 리스크요? 이게 지금 재건축에 대한 리스크가 첫 번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여기서 끝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재건축 힘들겠구나.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훈수제가 안 걸리는 재건축 단지 혹은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겠지 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저는 정비사업 조합 분들이랑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 조합장님들도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리스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대권 리스크요? 이게 뭐가 옳고 그르고 제가 오 시장이 대선 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봅시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재건축 재초안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자니 재개발 조합에서 그럼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하기에는 오 시장님이 대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바로 1월 20일자로 오세훈 시장이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도 라이브로 대선 출마 깊이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이전부터도 들었었어요. 사실 작년 말 올해 초 그때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이제 대선 TF 만들었다 했다가 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고발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근데 다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탄핵이 일단은 되냐 안 되냐도 확실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야당은 몰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게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분위기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선 결과가 지는 싸움 같은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대선 안 나갈 줄 알았어요. 네. 왜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나가봤자 떨어져. 더군다나 원래 대선이 2027년도 예정이었었고 그렇죠. 지방선거는 2016년도 예정이었잖아요. 내년이죠. 그러면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 다 마치고서 그 다음에 대선을 나갈 수는 있다 생각했었지만 네. 이미 서울시장직을 한번 던진 전적이 있는데 또 서울시장직을 내던지게 되면 분명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었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지금 대선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번 대선을 갖다가 25년도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 5년이죠 임기가. 그러면 다음 대선은 2030년도고 그러면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면 4년이니까 지방선거는 딱 30년도에 맞춰지겠다. 그럼 서울시장 3선 한 번 더 하고 대선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정비사업 조합장님들이나 조합 임원분들이 아니다. 우리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오 시장 지금 대선 나가려고 준비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아는 부동산부 기자님들이나 정치부 기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아는 시의원님한테도 혹시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국힘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오 시장이 안 그만두기를 원하는데도 근데 나갈 것 같아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직히 예전부터 서울시장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었지만 네. 이 분위기에서 서울시장직을 또 그만둘까? 라는 생각했더니 나갈 것 같다더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인지해야 될까요? 서울시장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 정권은 바뀔 수도 있어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아까 뭐 정책적인 사항들은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인허가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네. 광역시도지사. 네. 시도지사만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네.
적어도 인허가를 계속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들은 뭐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오 시장님께서 진짜 서울시장직 그만두고 대선으로 나가요? 그러면 서울시장직이 공석이 되게 되고 지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가 안 열린대요. 그쵸. 몰아서 같이 하겠지. 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계산이 된 거 아니냐라는 말들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 26년도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분이 등장한다. 이걸 다시 다들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조합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재건축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은 우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네. 인허가에서부터 서울시에서 다 발목을 잡아버리면 끝이라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었던 게 재개발 재건축 우리 초보자다. 처음 투자한다. 그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허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인허가까지 받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중요해지냐 안 중요해지냐는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냐 안 열리냐 서울시장이 사퇴를 하나 안 하나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빠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9년이 암흑기예요. 왜냐? 그냥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정비사업 조합들 다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다 해제. 네. 그냥 직권 해제까지 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했다 하면서 조합이 부활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서울시가 사실상 패소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보상은 아무도 안 해줘요. 그렇죠. 뭐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알박기에서 노골적으로 뭐 방해도 하고 그랬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갔다가 신규 인허가를 안 해준 건 당연한 거고 신규 재개발 재건축 안 되는 건 기본에 있었던 데들도 마음에 안 들어 다 해제를 했거든요. 그냥 400여 곳 넘는 정비 사업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랬고 또 이게 뭐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 남기기 사업들. 주공 아파트 막 개포주공, 반포주공, 잠실주공도 뭐 동하나 서울 미래문화유산 얘기 나오면서 좀 보존해라 라는 얘기 했는데 이게 흉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높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인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한동 남겨? 싫어? 그럼 하지 마. 뭐 굴뚝 남겨? 싫어? 그럼 하지 마. 이래버리니까 진짜 주민들 입장에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인허가 계속 몇 년째 지연되니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하면서 가다가 뭐 그때 여기 굴뚝, 달동네, 노포 보존해라. 도시재생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랬었다가 지금 현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이게 다 원천적으로 다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빨리 해야겠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별로 그게 달가워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오 시장님도 말로는 막 그냥 재개발 규제 완화, 활성화, 인센티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보면 이게 보수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보 시장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뭐 무슨 또 데이케어 센터 이런 시설들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합니다. 네. 여기 또 나오죠. 오 시장님께서 데이케어 없으면 신속통합기획도 없다. 공익 외면 말라. 이러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다시 보니 선녀 같다 하면서 오 시장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다가 갑자기 딱 뒤를 들어보니까 제2의 박원순이 다시금 다가올 것 같아. 정비사업 초토화가 그려지니까 지금 오 시장을 보니까 다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주택, 공공기업, 기부채가 물론 싫지만 그래도 그걸 하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인허가는 해줘.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은 정비사업조합들이 하고 있다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일단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막혔었던 재개발이 지금 풀렸는데 다시금 리턴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을 조합들이 하고 있고, 그럼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도시재생하라. 벽화 칠해준다. 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젠트리피케이션 막아야 된다. 또 누군가는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제가 오 시장이 진짜 대선 출마, 서울시장 또 사퇴할까요? 했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원래 이 이슈를 먼저 하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가져왔었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말한 그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네. 이제 임대차 가격 올라갈 사항이 더 크게 보여진다. 전세 간주임들이요. 네. 이슈에 묻히긴 했지만 아니 적극 검토한대요. 지정해제를. 뜬금없잖아요. 아니 물론 저는 이거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제해야 된다고 봐요. 부작용이 워낙 크고 사유재산권 침해 사항이지만 아니 그동안 규제를 당연히 풀고 싶었었지만 폭등해서 못 풀었다. 아니 진짜 떨어질 때 안 풀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할까 하니까 본인도 몰랐겠지. 갑자기 이렇게 대선 시즌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다가 그냥 이제 와서 눈치 보는 거죠. 아 이제 표를 계산해야겠다. 하필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대부분 보수표가 몰려있는 곳들이잖아요. 여기들을 일단은 집토끼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 하는데, 근데 속내가 너무 잘 보여도 저는 이거 일단 풀어야 된다.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청담 삼성 대치 삼실, 여기가 당연은 풀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대상 시점은 2025년도 6월달 다가옵니다. 근데 더 빨리 다가오는 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4월달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뚜껑은 까봐야겠지만 저는 풀어줄 건 다 풀어줘야지. 또 이것저것 간 보고 하면 저는 그냥 한마디 하자면 간 너무 많이 보면 짜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만 간 보고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히 풀어주라. 이 정도만 하고 토어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결국 살아남는 정비 사업이 무엇이냐? 정리해보면 이럽니다. 자, 일단 재건축 힘들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디 기준으로 가느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예외 사항에 들어갑니다. 제초한 피한 데들은 안전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할 거고, 재개발은 제초안이 안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놓은 곳들이 안전하겠다. 왜냐? 사업 시행 인가라는 자체가 그동안의 수많은 인허가 절차들을 다 끝내는 게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도 인허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관리처분 인가를 가는 길은 그냥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하고 이건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물론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좀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는 결국 해주긴 합니다.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도 뭐 이제 이주 대란 얘기하면서 인가 시점을 좀 나중에 해주고 이런 거는 있었어도 마냥 붙잡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막을 명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버려요. 그래 버리면 인허가를 안 돼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한동 남기기,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해버리면서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갔나요?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 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게 우려된다더라.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026년도 6월 달이 지방선거니까 아무래도 오 시장이 만에 하나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25년 6월 이후에 사퇴할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면 또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행정부시장 체계로 갔다가 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인허가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사업시 인가 받은 곳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시 인가를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건축심이라도 언제까지? 2026년도 6월달까지 받아야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 관계자분들이 하고 있다. 지금 속도전으로 가야겠다. 원래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나 말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빨리 받아야겠다. 서울시 요구를 수락하더라도 일단은 속도적으로 가야지 까딱하다가는 엎어질 수 있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결국은 또 우리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최초한 피한 곳들 몇 면을 보다 보면 이미 준공해서 입주 들어간 데들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라 하더라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이런 곳들은. 이런 제초한 피한 곳들을 가든가 아니면 재개발 딱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시 인가를 받았던가 2026년도 6월까지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속도인 재개발. 이런 곳들이 살아남을 것 같다. 서울에 수많은 정비 사업들이 있지만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해당되는 곳들이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의외로 귀에는 아직 남아있다. 지금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들도 서울에 찾아보면 4, 5억으로 투자 가능한 데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시 인가까지 받은 곳 혹은 사업시 인가를 26년도 6월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 아니면 건축심의 받은 곳 이렇게 해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 서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안 좋으니까 정비사업 분위기는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휩쓸려서 가격이 다 같이 빠지긴 했었지만 아직 2억에서 3억으로도 투자 가능한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곳들에서 얘는 빠질만 해서 빠진 거고 얘는 지금 분위기 따라서 빠지긴 했지만 안전할 것 같다. 여기는 반사이익 얻을 것 같다 하는 곳들을 좀 골라서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대로 서울시장 개인적으로는 오 시장께서 3선까지 그냥 가서 정비사업 인허가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대선 플랜이랑은 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결국은 만약에 뒤바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정비사업 조합들 특히 초기 정비 사업들은 많이 두려움을 떨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면 네. 정비 사업 시장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던 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완화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죠. 2017년도에 우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쉽게 해주겠다 했지만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졌고요. 네. 그리고 그때 유명한 멘트 있죠. 주택 공급 지금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이 충분하시다고 하셨던 분께서 빵뚜아네트 얘기를 받았죠. 아파트가 빵이었으면 밤새도록 구웠을 텐데 즉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아파트라는 거는 시차가 존재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뭐 모듈형 아파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에 대한 공급 대책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사실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실질적으로 아파트 완성까지 진짜 빨라도 10년, 솔직히 10년 안 되고요. 왜냐면 조합설립 인가로부터도 10년이기 때문에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다다다음 정권 때 이제 공급 효과는 나오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재개발 빌라 가격 폭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 이런 뉴스가 뒤덮을 거예요. 강남 재건축 오늘이 가장 싸다 막 이런 기사 나오면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전 정권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전 정권 때도 그렇고 일단 재건축 규제 일단은 당장 눌러. 일단 눌러. 이게 돼버린 건데 누르면 안 된다. 왜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갔다가 공급 대책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이거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방의 주택이 아니라 서울의 주택이 중요한 건데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100조차도 안 되고 서울의 주택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서울의 빌라 가격은 저렴한데 아파트가 비싼 거다. 그러면 빌라 공급 무제한 매입 이거 중요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말고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 그리고 또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한 게 2024년도 11월 말에 했는데 이거 발표하고서 일주일 만에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할 때 저희 그때 실시간으로 찍었잖아요. 네. 그때 열심히 준비해서 막 찍었는데 이슈가 바로 묻혀요. 근데 네. 일기 신도시 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했나요? 2027년도 착공, 30년 입주. 이게 물론 말도 안 되는 플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가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권부터가 바뀌면 이거 내 공약이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고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일기 신도시 사업성이 없으면 어차피 못 갈 것이고 있으면 가긴 가는데 재건축 초기 건수금이 기다린다 했죠. 최초화는 없애야 돼요. 이거를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래저래 재건축 잘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슬럼화가 될 수 있다더라. 그러면 결국은 정비 사업을 우리가 민간 사업인데 저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붙을 정도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맨날 막 손가락질하죠. 아이씨, 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맨날 재개발 재건축 좋은 얘기만 하지 민간 사업을 왜 지원해줍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 일기 신도시가 슬럼화가 되게 되면 지금 그나마 사람들 살기 좋아하고 그래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했는데 이게 일본 꼴 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사람 살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신도시나 서울로 몰려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맨날 일본처럼 될 겁니다. 집값 무너집니다.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 집값이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일본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가격은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 지방은 무너지고 있어. 수도권 쪽 참고로 여긴 다마 신도시는 도쿄도긴 하지만 메인 23구에선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유령도시 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반면교사로서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높으신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